박 PD의 픽. 올해 만 69세인 K씨, 70을 맞아서 연말에 아내와 함께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최근 여행 상품을 결제했습니다. 와, 누군가요? 진짜 좋으시겠네요. 그는 부끄럽지만 우리 부부가 평생 일만 하느라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 정말 큰 마음 먹고 비행기를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 일만 하시느라 평생 한 번도 못 간 해외여행 짠 하면서도 아내를 위해 큰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니까 낭만도 있는 것 같은데 여행 자금 출처는 놀랍게도 국민연금입니다. 오호,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빚입니다. 70대 후반인 L씨, 이분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말만 남기고 손녀를 맡긴 채 떠난 지 6년이래요. 가뜩이나 다달이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보증금 500만 원 빌라살이인지라 남들 다 한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아니, 이렇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L씨는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간신히 국민연금 수령 자격은 갖췄고, 이제 10여 년 남짓 타 먹으면서 숨을 돌리라 했는데, 손녀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최후의 희망인 국민연금마저 담보로 잡혀 앞날이 막막하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하신 K씨나 L씨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책도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다 안 돼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빚을 받고 있는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올 들어 6월까지 수급자에 나간 실버론 대출 규모가 262억 8천만 원입니다. 실버론 딱 이름부터가 명징하죠. 국민연금이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좋게 말하면 복지성 대출입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 금액으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실버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규모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7%가 늘었습니다. 대출 건수로 따지면 작년 상반기 3,793건에서 올 상반기는 4,189건, 그러니까 10%가 늘어난 거죠.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작년 상반기에는 2.5가 채 안 됐는데 올 상반기에는 3.97%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금리가 사실상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수요는 더 많이 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연금이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복지성 대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금리가 3.9다? 아이고, 이건 너무 높네요. 예. 물론, 그래도 은행 가도 요즘은 주담대도 8%라면서 그에 비하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실버론이 매 분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을 합니다. 즉, 변동금리라는 거죠. 하지만 5년 만기 국고채 계속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실버론 역시 연 3% 후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하, 이거 설계부터 잘못됐네요. 이 실버 복지론이면 이 복지에 맞게
어느 정도 이상의 금리는 절대 안 된다. 뭐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변동금리로 해놓으니까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좋게 말하면 복지성 대출이라고 한 겁니다. 정작 정부나 뭐 복지 관련 단체에서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실버론만으로 자금난을 메우면 다행인데 손녀 등록금마저도 이렇게 빚을 내야 되는 분들 과연 다른 이슈에는 빚을 안 내도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금융이나 대부금융까지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오기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올 상반기 말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의 60대 이상 개인신용대출 차주 연체율은 5.9%입니다. 전년 말에 7.2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출 추이로 보면 5개 저축은행의 60대 이상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년 말 기준 1조 3천억에서 올 상반기 말 1조 1,700억 원으로 줄어든 대신에 주요 대부업체 3곳 잔액이 312억 원에서 318억으로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줄긴 했습니다만 메이저 업체로 몰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발판 삼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고려하면 연체율 상승세는 더 가파른데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60대 이상 차주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합산 연체율 올 상반기 말 기준 0.9%, 지난해 상반기 말 대비 0.5%포인트가 올라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래저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빚과 관련된 기록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 연체율이 0.6%만 넘어가도 문제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0.9%.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 단순한 금융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을 이야기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단순한 금융대책보다는 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추산 결과 50대에 4,700만 원까지 상승했던 1인당 가계대출 차주의 소득이 60대가 되면 4,100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득 기반 확대 이 소리만 AI처럼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소득 기반 자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늘릴 수가 있느냐?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연금제도 어쩌고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가입해야 된다. 지들 연금 상품 팔아먹을 궁리만 합니다. 공부 잘해서 은행, 증권사, 금감원, 금융이 가면 뭐합니까? 절대 다수의 중산층, 서민층, 노인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아이디어 전무합니다. 아하. 3050 클럽의 나라에서 이렇게 노인층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귀담아 들을 만한 뉴스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60대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고 있다. 이거 너무 요상한 거 아니냐? 이러한 소린데요. 이번에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최근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시기 대비 30만 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거꾸로 10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10개월 연속 내림세예요. 고용노동부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니 60대 이상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21만 4천 명. 근데 이 21만 명이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취업률이 둔화하고 있는데 유독 고령층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이게 반대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일해온 노인분들이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상으로는. 그것도 이분들이 좋아서 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사실상 강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거지로 여전히 일하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각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앞서 박 PD가 설명한 대로 노년층 취업률만 늘고 청년층이 줄고 있는데 특히 노년층 내에서도 성별로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노년층 고용률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할머니, 어르신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자녀들은 집에서 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즘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된 거고요. 정년, 요거에 대한 이슈도 핫합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 어찌됐건 60세입니다. 법정 정년을 넘겨 은퇴하기보다 일을 이어가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도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층의 계속 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너무나 엇갈린다는 거죠. 노동계는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법정 정년 이거를 같이 해줘야 소득 공백이 없지 않느냐. 이거는 산수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대표 주자가 한국노총인데 한국노총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2013년 고령자 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계속 늦춰지면서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법정 정년 연장 말고 퇴직 후 재고용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고, 꼼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쉽게 말해,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55세, 60세 이분들은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귀찮게 뭐해 이렇게 하냐. 근데 얘네들의 주장 뻔하죠. 물론 이런 핑계는 됩니다.
지네들도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냈다. 작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세로의 법 개정이 이뤄진 2013년에 비해 4.8%포인트, 고용률은 4.3%포인트 증가했지만 작년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 15세에서 54세 상용직 비중 65.6%보다 낮았다. 또 임시 일용직 비중은 27.7%, 자영업자는 31.7%. 정년 늘려봤자 일자리 질은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될 걸이라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시니어들의 몸값을 후려쳐서 싸게 부려먹자라는 수작이죠. 딴 거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들어가면서 그런 니즈를 대놓고 말하기는 창피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댈 뿐입니다. 세대 간 일자리만 해도 그래요.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시니어들이 정년 연장을 한 대부분의 일자리, 이른바 3D 업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이들은 제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요. 무엇보다 일자리를 놓고 갈등하는 젊은이 자체가 대폭 줄었습니다. 0.6명을 향하고 있는 출산율 덕이지만요. 그러니까요. 아니, 경영계가 진짜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노동자들만 이렇게 합니까? 기업 총수들도 60대 되면 퇴사하세요. 그리고 다시 입사해요. 사장들도 그렇게 한다면 인정. 그럼 걔들은 그러겠죠. 야, 그럼 니네가 오너해.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보다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고령층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장 곧 내 문제가 되는 5060 국민 여러분들, 내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후보에게 투표한 거 맞죠? 아니라고요? 그럼 내년 4월 투표 잘 하셔야 그나마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5060뿐만이 아니에요. 20, 30, 40도 곧 나이 드실 거 아닙니까? 나이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일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투표 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